박수 강연은 그 만화 웹툰 창작도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박석환 재단 미디어 이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하느냐 하는 말인데 자기네가 투자한 데가 원래 하고 있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회자님보다 키가 조금 해가지고 많이 그렇습니다. 예, 재단미디어의 전략사업본부 맡고 있는 박석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 학회원 교수님들 모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를 이렇게 거대한 공간에서 발제하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감사합니다. 눈 마주치기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정면 안 보고 측면만 보고 측면만 보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볼게요. 보시는 자료는 2013년도쯤에 제가 이현서 선생님 화실에 놀러 갔다가 선생님 그 세종대에 연구실에 처음 태블릿이 들어왔던 CT가 들어왔던 시기에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정 없이 그냥 선생님이 한 화면에서 그 정도 화면에서 그 타블렛 펜으로 그림 그렸던 걸 제가 하나 갖고 온 건데요. 저는 그때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대체로는 이제 타블렛에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또 수정하고 보완하려면 이렇게 축소도 했다가 수정도 했다가 뒤로 뭐 좀 부분 지우기도 했다가 하는데 선생님 그냥 아주 뭐 잘 모르니까 그 도구를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모르니까 마치 원고지에 그냥 그림 그리듯이 한 땀 한 땀 그렸거든요. 수정 한 번 없이. 그런데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역시 장인 또 특출난 예술가는 도구를 가리진 않는구나. 또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의 오리지널리티나 그의 창작성 또는 그가 그간 쌓아놨던 공덕, 그 힘은, 창작의 힘은 전혀 훼손되거나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뒤에 자료는 2017년에 한 출판사에서 나왔던 아마게돈이라는 작품의 컷인데요. 저는 그 작품이 이제 재출간될 때 선생님의 이 원화를, 펜화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펜화를 보고 너무 감동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그림은 그냥 아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그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그닥 좋은 훌륭한 컬러링 컴퓨터 그래픽 화면이라고 보기엔 좀 쉽진 않죠. 저는 이걸 펜화로 보고 봤을 때의 감동이 칼라가 안 쳐졌을 때 왜 이렇게 그냥 평준화된 그림처럼 보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아쉬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창작자의 특정한 기술력 또는 그 창의력은 도구를 가리지 않고도 매번 새롭게 재현될 수 있지만 어떤 도구가, 어떤 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 그 기술이 대체로 보편화된 형질로 반영이 되면 그의 창조성을 또는 그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현세 AI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어떤 저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줬던 두 장의 그림을 우선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저희 그 세종대 한창호 교수님도 계시네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현서 선생님 모시고 웹툰 연구소라는 작은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현세라는 특수한 작가의 작법을 어떻게 후세에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하자라고 해서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하고 친소관계 있는 분들 같이 모셔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학교를 나와서 재단 미디어로 회사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간의 한국 만화계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그림의 스타일이나 그 스토리의 진행 방식도
각 컷을 채우는 연출 방식을 어떻게 전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미디어에 들어가서 웹툰기술연구소를 차리고 거기에 이연세 AI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그게 이제 올 3월 20일자에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던 작품의 마지막 화에 본인이 이제 후기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요. 이때 이 시기는 이미 이제 저희랑 AI 프로젝트를 하기로 하고 나서 이렇게 후기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여전히 그는 죽는 날까지 연필 펜화를 계속 그리고 싶다. 그게 나한테 너무 즐겁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담은 부분인데요. 제가 보면서 되게 짠한 느낌이 들어서 요 컷을 좀 준비했습니다. 요 관련된 이야기는 뒤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50살인데요. 이 선생님이 창작 활동 시작한 지 40여년 넘었으니까 제가 10대 때부터 선생님의 올드 팬인 거죠. 올드 팬인데 앞서 이제 3월달에 연재가 마감됐다 그랬었는데 선생님 주간 연재하는 거를 계속 여기서 틈틈이 보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 나이에 그 연배에 무엇보다 더 보는 사람들을 이제 팬심을 좀 흔들어 놨던 거는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원숙한 펜선이어서 되게 얇은 펜선을 쓰세요. 마치 플러스 펜으로 그린 것 같은 얇은 펜선을 쓰시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거칠고 두툼한 펜선들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갈수록 손목에 힘이 빠져서 좀 더 수월하게 오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다 보니 그림 스타일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팬심이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30대 때 손목 힘으로 그려진 그림을 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나쁜 팬심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고 마침 그 시기에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앱들이나 이런 곳에서 AI라는 기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스토리도 잘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림도, 이미지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화도 그릴 수 있다고? 안 될 텐데? 라고 하다가 같이 이제 연구에 좀 참여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가능하겠다 라는 긍정적인 사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나와서 여러 제 주변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었고 또 의견을 구하기도 했었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정도의 틀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틀은 작가가 가지고 계시는 기존의 작품이 책의 형태로 남아있거나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이후에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도 좋겠다. 요즘 예컨대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건 체크 포인트라는 그런 학습된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연세 선생님이 세종대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또 수학들에게 뭔가 작법을 전승하고 있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그 정승하는 방식이 예컨대 되게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제로 그가 그려내는 방법을 연산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식화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정서적 느낌을 전달하고만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연산화해서 이른바 수치화해서 좀 전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 예컨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면 지금 선생님이 그려왔던 그간이 했던 일들을 AI가 답습해낼 수 있고 그 AI를 사용할 수 있는 편집자, 에디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조금 다른 형태의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민을 재단미디어 같은 조직이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수없이 많은 작가들과 또 선생님과의 어떤 끈끈한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AI 인공지능으로 작가가 대체될 수 있다라는 공포나 불안을 적정 수준
내만져줄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신뢰 기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재단 같은 곳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이현세 선생님한테 확실히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세 선생님이 지금도 주간연재를 하시고 앞으로도 선생님 얘기로는 한 10여 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간연재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팀을 짜야 되고 그 화실 식구들이 있어야 되고 그 화실 식구들에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담보해 주려면 본인이 한 타이틀 가지고는 좀 어렵고 두세 타이틀을 진행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그릴 수 있는 역량은 한 10여 년 정도 더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팀을 꾸릴 수 있는 그래서 주간연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본인한테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주간연재 시스템에 맞춰서 팀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경제성, 효율성을 만들긴 되게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작품을 그만두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AI가 선생님을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한 타이틀 할 걸 두 타이틀 할 수 있도록 하고 10시간 투입해야 될 분수를 5시간만 투입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고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뭔가 선생님의 생산성을 강화해 주자라고 하는 측면의 이슈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또 3가지 정도의 모델을 잡아봤습니다. 예컨대 이현세 선생님이 AI랑 같이 해서 만드는 신작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AI가 선생님 스튜디오에 식구들이 있어요. 식구들과 같이 만드는 리메이크 작품 하는 거 하나, 또 AI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PD가 이른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교육을 받은 PD가 작업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리패키징 되는 작품 하나. 그래서 이렇게 크게 3 타이틀 정도의 그 컨텐츠 창작 모델을 가지고 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걸 재단미디어는 기술 기반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또 창작 스튜디오를 갖고는 있지만 또 스튜디오 중심의 회사도 아니거든요. 이른바 이제 작가 에이전시 전문 그룹이고 좋은 작가를 찾아내서 좋은 작품과 매칭해서 좋은 유통적인 콘텐츠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리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 같은 맥락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특히 기술자들의 대리인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고 그 고민에 일단은 세종대학교에 인공지능학과가 있어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미디어와 이현세 선생님은 선생님 갖고 있는 과거의 흑백 만화나 이런 것들을 정제 작업해서 저희가 DB화하는 DB로 구축하는 그 왼쪽 측면의 일들을 하고 인공지능학과를 중심으로 한 기술자 베이스의 사람들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그림체를 학습하거나 별도의 신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나름의 그림체 모델들을 제작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개의 구조를 잡고 있었고요. 저희가 예상하고 이 연구의 결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모델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왼쪽에는 이현세 작가님이 아마게돈이라는 작품에서 흑백 만화를 그렸던 컷이고 오른쪽에는 아마게돈을 신규로 다시 리패키징해서 컬러로 그렸을 때의 컷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틀은 저렇게 왼쪽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또 아래쪽에 보면 특정한 컬러 방식을 학습시켜서 그 2개 학습시킨 데이터들이 하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출될 수 있도록 해보자. 컬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해보고 또는 헤어스타일이 바꿀 수 있도록 또 해보고 의상이 바꿀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저희가 설계해 놓은 기본 구조였었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최상단의 제작사가 그간에 해왔던 일이고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건 작가들이 해왔던 일인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작가는 좀 더 왼쪽에 노동 이슈가 좀 제거된 창작 이슈가 좀 더 강화된 쪽의 업무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뒤쪽에 AI가 하는 부분 또는 이른바 프로덕션이 하는 부분의 일들은 좀 더 분산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부분의 일들은 최소화시켜서 작가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결과물들을 이끌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부터는 진행 성과들을 조금씩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이른바 이제 어노테이션 툴이라고 저쪽에 이현서 선생님의 흑백 만화 원작들을 각 의미 요소들로 분리하는 툴이에요. 뭐 세종대 인공지능학과랑 같이 고민을 해서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각 컷 안에 있는 의미 요소들을 개별화시키고 개별화된 의미 요소들을 별도로 학습시키는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스캐닝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눕기 따듯이 자기가 스스로 따서 재분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이제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컷 안에 의미 요소들이 개별화되고 태깅화되어 있을 때 예컨대 어떤 작가가 또는 조금 저수준의 작가가 폰티 정도의 그림을 그려도 저 정도 특정 이미지 것이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설계해 놓은 기본 모델인데, 오늘 뒤에 아마 우리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경훈 대표님이 또 굉장히 성실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적절하진 않아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세 까치라는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현세 선생님 작품 전면에 있는 까치들을 다 얼굴만 다 따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학습시킨다는 개념이 이렇게 따놓으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창가에 앉아있는 까치 이런 식으로 태깅을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데이터들이 다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걸 콜해오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 진화는 되게 딥러닝 방식이라고 해서 되게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사실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학습 방식입니다. 그게 더 작가의 데이터를 성실하게 분리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데이터가 뭔지를 알고 분리할 수 있다. 딥러닝은 우리가 그 데이터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섞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학습시켜서 나왔던 아주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조금씩 변화됐던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일단 꺼내놨고요. 저희가 막 학습을 시켰는데 흑백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가 도출하는 것도 흑백으로만 도출할 수 있었고 까치머리를 약간 힘내는 정도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몇 번 더 돌리기도 하고 다른 모델 학습한 것들을 좀 섞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까치 스타일을 콜했을 때 좀 섞여서 다른 모델 만들어진 다른 모델과 섞여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또 적용을 했어요. 다른 모델에서 돌려보기도 하고 다른 이미지 생성 모델을 또 가져와서 써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또 비슷한 느낌들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 다른 이현세의 그림을 다른 작가의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여서 우리가 바라는 건 저런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그 뒤에도 또 프레스업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저희가 이제 좀 더 본격화돼서 하는 것들은 AI가 사람보다 굉장히 잘 그립니다. 사람보다 굉장히 잘 그리는데 그렇게 높은 퀄리티로 그려내는 거 말고 진짜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그려달라 라고 해서 이 수준을 되게 낮춰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AI한테 너무 잘 그리지 말고 이 사람 그린 것처럼 그려줘 라고 맞춰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왼쪽에 이현서 선생님이 칼라로 그렸던 원화이고 투랑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투랑이라는 작품의 컬러 데이터를 학습해서 노출했던 2D 이미지하고 또 이거 3D 캐릭터 이미지 같은 건데요. 그런 정도의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것들을 한 10,000장 정도 생성을 해서 그 중에 좀 추출하는 형식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해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것들을 계속 돌리고 하면서 몇 가지 섞고 또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현세 선생님의 까치가 브라운 컬러인데 헤어스타일이 그러려면 그 느낌이 너무 안 난다 그래서 백발로 좀 바꾸고 몇 개 음영을 넣는 식으로 좀 캐릭터를 바꿔도 되겠냐, 눈빛도 좀 원래 흑백 이미지의 눈빛 같은 것들을 좀 바꿔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선생님하고 몇 개 사인을 보내면서 요즘 스타일의 까치를 재해석해서 그려보자 라고 해서 나왔던 결과물이 이런 정도였었고요. 앞서 얘기한
갈색 머리로 했을 때 느낌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바꿔보자라고 했던 거고, 가운데는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같이 스테이블 디퓨전 외에 여러 가지 생성기, 그 학습기와 생성기를 같이 공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은 사실은 이제 저작권 이슈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저런 뭐 이른바 이렇게 저희끼리는 퀄이 좀 높은 스타일은 웹소설 표지 스타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고요. 퀄이 조금 톤 다운된 것들은 웹툰 탈라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웹소설 표지 스타일이라면 이쪽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웹툰 칼라 스타일로 좀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그냥 이연세 까치 스타일을 학습시켜서 학습시킨 결과물들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리터칭을 다시 해서 리터칭한 것을 또 학습시켜가지고 나온 결과물들이 이제 뭐 이런 형태인데요. 뭐 저기 까치의 시그니처 같은 의상 같은 것들을 좀 더 이제 맞춰내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첫 작품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고교의 부대라는 작품인데요. 또 고교의 부대 중학생까지가 중고등학생까지가 나와야 해서 좀 더 연령대를 조정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뭐 이런 유형의 까치들을 여러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만들고 있고, 지금 고교의 부대라는 작품을 AI로 리메이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약 한 40여 명 정도의 그 캐릭터들을 다 하나씩 그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모델, 캐릭터 모델들을 다 만들고 있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방학을 기해서 저희가 세종대랑 원캠퍼스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세종대에서 보내준 주요한 인재들이 또 이 작업에 같이 동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미흡한 것들을 계속 그 강화 학습시키는 프로그램 또는 관련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 목표나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에 뭐 한 70컷 정도 되는 샘플 데이터가 한 화분 정도가 나올 수 있을 상태가 될 것 같고, 그게 괜찮아 보이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고, 좀 괜찮아 안 보이면 그냥 내부에서 무덤에다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중입니다. 다만 이제 좀 명확한 건 내년 3월 정도에는 이른바 이제 AI 이연세 제작 발표회 같은 것들을 저희 재단 미디어 그리고 AI 관련된 스타트업 몇 곳하고 AI 관련 기술 기업들 몇 곳과 같이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품이 총 6타이틀을 1차로 제작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